예, 김대희 선생입니다. 자, 갈래복합 세 번째 나와 있는 의사문답하고 그다음에 추사글씨 두 가지를 볼 텐데요. 오늘은 설명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사문답은 글이 좀 어렵습니다. 이건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거고요. 추사글씨는 사실 한글만 읽을 수 있으면 초등학생도 쉽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글이니까 이건 제가 굳이 읽어 드리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이 읽었다는 전제하에서 의사문답을 설명한 이후에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해제는 읽어보고 어떤 글인지 한번 판단을 하고요. 글을 보도록 할게요. 의사문답은 되게 어렵습니다. 글이 지금 교재 속에 나와 있는 거는 일부가 나와 있는 거고요. 꽤 긴 글이기 때문에 이 거의 같은 제목이지만 다른 부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시험을 보시는데 분명히 EBS에서 의사문답을 봤는데 다른 내용이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냥 홍대용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잘 기억해 두고 나면 다른 지문이 출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뭐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우선 해제부터 먼저 보죠. 자, 이 작품은 담원 홍대용이 북경을 다녀온 뒤에 집필한 것으로 홍대용의 자연과학과 철학에 대한 입장을 잘 보여준다. 자, 어려운 주제죠. 자연과학, 철학 그냥 봐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허자와 실홍의 대화 속에서 허자는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의 일반적인 통념을 대표하는 사람이고요. 실홍이라고 하는 사람은 작가 의식의 대변자예요. 결과적으로 이 글 속에 홍대용이 나는 이렇게 얘기할 걸 실홍은 이렇게 말해서 실홍이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자신의 견해를 보여주니까 실홍은 작가의식의 대변자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기본적인 구조는 이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답 구조를 취한다고요. 허자가 뭔가를 묻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허자를 깨우쳐 주는 것이 글 전체의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대화 속에서 홍대용의 실학적이고 진보적인 사상이 드러나는데 특히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 사상에 대한 비판은 인식의 전환을 통한 현실개혁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답니다. 어쨌든 간에 앞으로 다른 거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실용을 통한 홍대용의 실학적인 사상이 나와 있는 게 의삼문답이라는 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추사글씨는 글을 읽진 않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해제는 좀 보고 지나갑시다. 자, 이 작품은 추사 글씨 때문에 벌어졌던 일들을 적은 수필로 누구나 좋아하는 추사 글씨에 대한 예찬을 중심으로 자, 그럼 이 글의 기본적인 주제 나왔네요. 추사 김정희의 글씨에 대한 예찬이 일단 이 글 속의 중심이에요. 자, 이걸 중심으로 하고 있다.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일관된 행동을 하지 못하고 들려오는 소문에 따라 경솔하게 행동하는 진군과 그 다음에 진군을 혼란하게 하여서 그 글씨를 사들인 양군 역시 자, 에피소드가 나올 겁니다. 양군 역시 추사의 글씨가 대단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벌어진 일화라고 볼 수 있다. 잠깐 설명을 드리죠. 이 글 속에 일화 하나가 나와요. 지금 소개된 것처럼 진군과 양군 이 두 사람과 관련된 일화 하나가 나오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이 진구는 나쁜 놈 혹은 어리석은 놈 부정적인 놈 그다음에 양구는 이거 뭐 좀 좋은 놈 아니면 영리한 놈 혹은 그 반대 이런 식으로 긍정과 부정을 나누어서 어떤 인물을 통해서 어떤 삶의 방식을 얘기하려고 하는 글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진군과 양군의 에피소드 재미있는 일화 하나가 나오는데 그 일화를 통해 뭘 보여주고자 하는 거냐면 결과적으로 그만큼 얘들이 이렇게 머리를 굴려가지고 서로 추사 글씨를 뺏고 다시 빼앗기는 그 상황을 통해서 추사 글씨가 굉장히 대단한 것이어서 그만큼 훌륭해 추사 글씨에 대한 예찬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의 일화를 제시한 것이지 그 인물 자체가 뭐 긍정 부정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의사문답으로 갑니다. 글이 어렵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허자가 질문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 통념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일반적인 인식, 우리 보통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반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사람, 이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허자가 실용한테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걸 대화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대화체 당연히 가능하죠. 대화의 형식, 대화 당연히 가능하고요. 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묻고 답하는 것이니까 문답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겠죠. 자, 글이 좀 어려우니까 잘 보세요. 허자가 질문했다. 공자가 자, 제일 처음에 이제 자신의 뭔가 주장을 하려고 공자를 근거로 둡니다. 공자가 춘추를 지으면서 중국을 안으로 삼고 중국 사방에 오랑캐족인 동이, 서융, 남만, 북적을 밖으로 하였습니다. 무릇 중국과 오랑캐의 구별이 이와 같이 엄격한데 요까지 보세요. 자, 공자의 그 춘추를 근거로 둔 이유가 무엇을 말하기 위한 거냐면
중국과 오랑캐의 구별은 이렇게 엄격한 거다. 분명히 중국은 중국이고 나머지는 다 오랑캐다. 중국과 오랑캐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공자의 견해까지 얘기하면서 허자가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엄격한데 지금 선생은 이 선생이 잠시 뒤에 나올 실옹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쌍따옴 펼쳐보시죠. 오랑캐 운수가 성한 것을 사람이 부른 것이고 하늘이 때가 가져온 필연까지 이렇게 묶어보죠. 쌍따옴표. 필연이라고 하니 그리고 누가 하는 말이에요? 쌍따옴표는 묶은 부분은 실옹이 한 말이에요. 실옹이 한 말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옳지 못한 게 아닙니까? 실옹의 말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자, 구조를 다시 한번 살짝 말해 볼게요. 일단 아마 그 쌍따옴 매치 부분 있죠? 자, 실옹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청나라가 저렇게 성행하는 것은 사람이 부른 것이고 하늘이 때가 정해진 필연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이 견해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허자가 말하고 있는 거죠. 자, 허자가 이 사람 뭐라고 말하냐면 무슨 소리냐? 중국하고 오랑캐 이 구분은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 건데 자 공자의 견해를 봐라. 공자 선생님도 중국과 오랑캐를 나눠놓지 않았느냐. 중국과 오랑캐는 분명히 나눠져 있는 건데 오랑캐인 저 청나라가 중국의 중심이 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반박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오랑캐와 중국의 구분은 분명히 나눠지는 거다. 절대주의적 관점을 취하는 거예요. 절대주의. 자, 반면에 실옹은 아직 우리가 정확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실옹의 견해는 쌍따옴 펼친 인용된 부분을 가지고 본다 그러면 아니 중심이 어디 있고 외곽이 어디 있어 그런 거 전부 다 상대적일 뿐이야. 상대주의적 관점을 취하고 있는 거죠. 자, 중국의 한족만이 전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한족만이 중국을 지배해야 되고 한족만이 중국의 중심이 돼야 돼. 그러한 것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살짝 보면 허자라는 인물은 중국과 오랑캐의 구분은 분명히 나눠져야 돼. 분명한 기준이 있어. 절대주의적 관점인 것이고요. 반면에 실옹은 중심과 외부의 구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상대적 관점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자, 실옹이 대답해서 여기에 대한 실옹의 답변. 자, 실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가의 대변자라고 했어요. 작가가 나는 이렇게 말할 걸 실옹은 이런 식으로 자신을 대신한 인물을 내세우는 겁니다. 자, 실옹이 대답했다. 하늘은 낮고 땅은 길러주니 무릇 혈기가 있는 것은 다 같은 사람이야. 다 같은 사람이야. 오랑캐가 어디 있고 중국이 어디 있어? 상대주의적 관점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동등하게 보는 겁니다. 자, 다 같은 사람이다. 여럿 중에서 뛰어나서 한 나라를 맡아 다스리는 자는 모두 임금이고 중국의 임금만 임금이 아니라 오랑캐 임금이든 뭐든 간에 모든 임금이라는 거죠. 똑같은 임금이라는 거야. 문을 여러 개 만들고 성 바깥에 못을 깊이 파서 강토를 조심하여 지키는 것은 다 같은 똑같은 국가다. 은나라의 머리에 쓰는 관인 장보나 주나라에 가신 위모나 오랑캐가 몸에 그림을 그리는 문신이나 남만에서 이마에 그림을 그리는 조제는 모두 같은 자신들의 풍속인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지금 들고 있죠. 자, 예시를 들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각각의 중국과 뭐 일명 오랑캐 나라들 여러 나라에서 이런 풍습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더 낫고 어떤 것이 더 열등하다라고 하는 우열의 구분이라고 하는 게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구분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모든 것은 다 동등한 거야.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지 모든 것은 다 동등한 것이라고 하는 또 이 말 써야 되겠네요. 상대주의적 관점에 따라서 예시를 들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갑니다. 하늘에서 본다면 어찌 안과 밖에 구별이 있겠는가? 자, 그러니까 안은 뭐겠어요? 안은 아까 허옹이 얘기한 허자가 얘기한 중국을 얘기하는 걸 거고요. 밖은 오랑캐겠죠. 인간이 이렇게 구분을 한 것이지 하늘이 본다면 다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각각 자기 나라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고 자기 임금을 높이며 자기 나라를 지키고 자기 풍속을 좋게 여기는 것은 중국이나 오랑캐나 마찬가지야. 대저 하늘과 땅이 변함에 따라서 사람과 만물이 많아지고 사람과 만물이 많아짐에 따라 주체와 객체, 주체와 객체는
나와 너를 얘기하는 거죠. 자, 너와 내가 나타나고 주체와 객체가 나타남에 따라서 안과 밖의 구분이 되었다. 자, 요거 잠깐 설명할게요. 이런 말입니다. 하늘이 제일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모든 게 다 똑같았어. 동등했단 말이야. 동등했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부터 이제 우리 편하고 상대편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자, 이게 나인 거고 이게 너인 거예요. 그래서는 주체와 객체라고 얘기했습니다. 원래는 다 똑같은 건데 사람들이 많아지다가 보니까 나를 중심으로 한 우리 편이 있는 거고 나와 다른 객체, 상대방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쪽은 내 입장에서 이걸 아니라고 보는 거고 이거는 밖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아니라고 보는 것은 중국 중심적 사고인 것이지 그게 하늘이 처음부터 그렇게 엄격하게 구분한 게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오장육부와 팔다리는 한 몸의 안과 바깥이고 자신과 처자는 한 집안의 안과 바깥이다. 형제와 친척은 문중의 안과 바깥이고 이웃 마을과 변두리는 한 나라의 안과 바깥이며 법도가 같은 제후국과 임금의 덕이 미치지 못하는 먼 나라는 천자의 안과 바깥인 것이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이건 아니고 저건 바뀔 뿐인 것이지 안이 더 중요하고 밖은 더 소홀한 놈 그런 식으로 우열을 구분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지금 같은 말이에요. 상대주의적 관점을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깨우침을 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릇 자기 것이 아닌데 갖는 것을 도둑이라고 하고 죄가 없는데 죽이는 것을 원수라고 하고 내 오랑캐가 중국을 침노하는 것을 떼도둑이라고 하고 중국이 내 오랑캐를 번거롭게 치는 것을 도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서로 떼도둑이라고 하고 서로 도둑이라고 하니 그 뜻은 한 가지다. 자, 서로 자기 입장에 따라서 이 말 저 말을 쓰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건 자기 입장,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불과한 거지 결과적으로 입장을 바꿔놓고 나면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공자는 어라? 자, 공자 얘기합니다. 이거 눈여겨보셔야죠. 아까 허자도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 때 공자의 춘추를 얘기했어요. 이제 그 근거에 대한 반박이 나올 겁니다. 자, 공자는 주나라 사람이다. 그럼 공자한테는 안이라고 하는 게 주나라인 거죠. 이게 이제 주체가 되는 것이고요. 이게 내가 되는 거죠. 자, 공자는 주나라 사람이다. 왕실이 날로 기울고 제후들까지 쇠약해지자 오나라와 초나라가 중국을 어지럽혀 도둑질을 하고 해치는 일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 춘추는 주나라 책임으로 안과 밖에 대해서 엄격히 한 것이 또한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자, 공자 자체가 주나라 사람이니까 공자의 입장에서 글을 쓰다가 보니까 자기 나라 입장에서 글을 쓰다가 보니까 중국이라고 주나라라고 하는 게 중심이 된 것이지 절대적으로 주나라가 중심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공자가 주나라 사람이니까 그랬다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러나 만약 공자가 바다를 떠다니다가 오랑캐족이 사는 곳에 들어와서 살았다면 중국의 법을 써서 오랑캐의 풍속을 변화시키고 주나라의 도를 역외에 일으켰을 것이다. 따라서 안과 밖을 나누는 분별, 따르고 물리치는 의리에 따라 마땅히 역외 춘추를 남겼을 거야. 자, 오랑캐가 중심이 되는 역사책을 남겼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이 어디를 나라고 보느냐에 따라서 중심과 외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하늘이 처음 인간을 만들 때부터 중심과 외부가 결정되어서 절대적으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 굉장히 어려운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퉁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허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 특히나 중국과 오랑캐의 구분은 무조건 처음 생길 때부터 절대적으로 나눠진 거다. 절대주의적 관점을 취하는 것이고 반면에 실홍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 중심인 자기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일 뿐이니까 어떤 것이 더 낫고 어떤 것이 더 나쁘다라고 하는 우열의 구분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건 동등한 것이고 상대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대화를 통해서 깨우침을 주는 이야기가 지금 보시는 의산문답이라는 글이에요. 설명을 들어도 어렵죠. 여러 번 읽어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읽지 않을게요. 추사 글씨라고 하는 글인데 아까 봤다시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추사 글씨에 대한 예찬이 나와 있는 것이고 그 예찬을 드러내기 위해서 재미있는 일화 하나 양군과 진군 사이에서 벌어졌던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를 제시하면서 그만큼 추사 글씨가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읽어드리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으니까 저는 그냥 읽지 않고 바로 문제풀이로 건너갑니다. 자, 1번 보시죠.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한번 골라봐라. A가 아마 허자의
물음이죠. 허자의 물음. 자, 봅시다. 자신의 독서 경험을 바탕으로 춘추를 읽어서 이까지는 맞죠.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지지하고 있는 거, 상대방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비판하고 있는 거죠. 자신과 상대방의 공통점을 근거, 공통점이 아니라 내 생각은 이런데 왜 넌 이렇게 얘기해? 차이점이죠. 3번은 상대방의 발언을 인용하여, 아까 쌍따옴 펼친 부분이 있습니다. 인용하여서 상대방의 생각과 이치에 맞지 않음을 따지고 있어.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생각을 비판하고 있는 거네요. 답은 3번이고 뭐 나머지는 굳이 읽지 않겠습니다. 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번 나의 내용에 대한 이해다 옳지 않은 거. 1번 진구는 큰 돈을 주고 추사글씨를 구한 후에 뿌듯해해서 제일 처음엔 그랬죠. 자, 2번은 양구는 진군이 가지고 있던 추사글씨가 위조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진짜인 줄 알고 있으니까 그게 탐나서 자기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위조인 것처럼 행동을 한 거죠. 그죠? 위조임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답은 2번이 정답이고요. 나머지 한번 볼게요. 3번은 양군과 진군 모두 서화의 조예가 깊어서 추사글씨를 흠모해서 둘 다 그 어떤 서화의 글 속에 보시면 지식이 있던 사람이고 그래서 서로 추사글씨를 구하려고 했던 거죠. 자, 4번은 대산이 깨끗한 그림을 걸기 원할 때 나는 추사글씨를 추천하여서 이것도 문제네요. 글속에 나왔네요. 자, 5번은 추사글씨는 전시된 공간의 품격을 한층 높여주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 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4번과 5번은 전반부에 있는 이야기들이고 3번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또 말합니다. 추사글씨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기 위한 일화입니다. 답은 2번으로 볼 수 있고요. 자, 3번 문제 갑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이해했다 옳지 않은 걸 한번 골라봐라. 자, 수필은 항상 보기 보실 때 이 보기가 우리한테 어떤 정보를 주는가 눈여겨보셔야 돼요. 자, 수필은 우리 일상 속에서 수많은 인물과 경험 중에 독자들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인물과 경험을 다룬다. 가와나는 삶의 태도나 관점의 차이를 보이는 인물들에 주목하여 교훈을 주고 있는 작품이다. 그러니까 이 수필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보라는 얘기 같은데요. 자, 가에서의 실온과 허자는 세계를 바라본 관점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나의 양군과 진군은 자기 자신에 대한 차이점이 있네. 가에서는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외적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인 거고 나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독자들은 이 두 작품을 통해서 삶의 태도나 관점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올바른 삶의 자세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자, 일단 두 글의 차이점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옳지 않은 거 한번 골라보죠. 1번 가 공자는 주나라의 사람이라는 실옹의 언급은 공자의 관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허자의 태도를 경계하는 거죠. 이거 이해하죠? 그죠?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공자가 주나라 사람이야. 아니 공자의 아니 거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이지 네가 말한 것처럼 공자가 말한 게 고지고대로 무조건 두 가지를 나누라는 말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1번은 문제가 없죠. 자, 2번은 오랑캐 운수가 성한 것을 필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묻는 허자의 인식은 공자의 춘추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 그렇죠. 자신은 공자의 춘추에서 이렇게 글을 읽었으니까 이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죠.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독서 경험을 바탕으로 물어보는 거 문제 없고요. 3번은 자기 풍속을 좋게 여기는 것은 중국이나 오랑캐나 마찬가지라는 실용의 언급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교훈을 줘. 뭐든 동등한 거야. 상대적으로 바라봐야 돼.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의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이고요. 자, 4번은 진군의 감시관에 대한 양군의 비웃음은 올바른 삶의 자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서 진군이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진군을 속여서 추사글씨를 얻기 위한 하나의 계책, 깨외에 불과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4번처럼 진군한테 뭔가 깨달음을 주기 위한 거야. 이거는 그걸 아무리 읽어봐도 양군의 의도라고 보기 어렵죠. 4번이 정답이고요. 자, 5번은 진군이 그 글씨를 도로 팔라고 조른다는 소문은 진군 스스로의 감식 능력을 믿지 못해서 경솔하게 행동했기 때문이야. 자, 다시 팔라고 하는 건 팔고 나서 봤더니 진짜네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진지한 판단 없이 자신을 믿지 못하고 섣부르게 행동한 것이니까 경솔하다고 설명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가죠. 기역, 미음을 이해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걸 골라보라고 했는데요. 자, 기역은 자신의 문화 양식대로 살아간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과 오랑캐를 구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실용의 관점이죠. 그 다음 2번은
공자는 주나라 사람이므로 춘추를 통해 주나라 문화 중심의 세계관을 설파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 아까 주체와 객체 얘기했어요. 그죠? 공자가 주나라 사람이었으니까 주나라 중심. 만약에 공자가 우리나라 사람이었으면 조선 중심이었겠죠. 그래서 표현된 대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른 거다 그 얘기고. 3번은 추사의 글씨는 어느 사람이든 흔하게 걸려있어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기에 부적합하다. 자, 앞부분 전반부에서 추사 글씨를 소개했더니 그거는 모든 서재마다 다 걸려있는 거 아닌가. 나는 그거 걸어놓기 싫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 4번은 서화를 감상하여 정신적 만족감을 충족하는 것이 육체적 허기를 달래는 것보다 중요해. 밥 먹는 것보다 그림 보는 게 더 좋아. 이런 얘기니까 자 5번인 것 같은데요. 자신이 구입한 추사글씨에 대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을 듣고 싶어서 조바심이 난 게 아니라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자기의 어떤 판단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조바심이 난 거죠. 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자, 끝났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마지막 4번 문제는 인물의 의도 묻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문답은 원래 어려운 글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쭉 읽어서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 스필이 아니에요. 시간을 들여서 차근차근 읽어보셔서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